배터리 3사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. 결국은 또 이렇게 시장에서 성일 하이텍이 상장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런 또 지분 투자 가치가 부각이 돼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최근에 좀 여의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회사는 후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이충원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네, 오랜만입니다. 저희가 한 2달 전? 네. 그때 이제 출연을 하셔서 주로 이제 독립 리서치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 안 알려진, 네. 잘 안 알려진, 모르는 그러한 좀 중소형 뭐 가치주라든지 괜찮은 기업들 네. 탐방 가셔서 그런 좋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계신데 네. 최근에 약간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FN가이드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FN가이드나 YG레포트 보고서 보려고 많이 이용하시잖아요. 네. 이제 저희 기존에 있던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간될 때마다 FN가이드하고 YG레포트에도 같이 업로드돼서 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독립 리서치라는 거에 조금 이제 익숙해질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뭐 저희 보고서를 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는 있지만 뭐 FN가이드나 YG레포트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좀 저희의 이런 독립 리서치 산업의 좀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FN가이드는 상장사잖아요. 네.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의 1위, 네. 또 데이터라든지 리포트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인데 아무튼 간에 축하드리면서 그만큼 대표님께서 만드신 그런 정보가 좀 네. 공신력이 생겼다, 믿을만하다. 네. 그런 부분을 방증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 차원에서 또 오늘 네. 또 최근에 탐방을 가셨다든지 보고서를 발표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네, 자, 네. 괜찮은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지난번 약간 리뷰를 네.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. 네네. 2개월 전에 출연하셔서 크게 약간 그 두 가지 뭐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네. 첫 번째가 2차 전지 장비였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PNT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네.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대비로 제가 이제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네. 한 20%에서 30%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. 네네. 근데 사실 그 기간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네.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호한 성과를 얻어서 좀 눈길을 끄는데 그 PNT를 포함한 2차 전지 뭐 장비주 여전히 뭐 지금 상황에서도 전망이 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그때 PNT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에 좀 장비 업체들을 관심을 많이 이제 시장에서 가졌다가 그 이후에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PNT가 좀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네. 이제 수주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기술력이 좀 좋아지는 게 이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 또 52주 신고가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온 모습인 것 같은데 뭐 배터리는 사실 이제 장비 업체를 보면은 항상 소재주가 더 멀티플 프리미엄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시장을 먼저 이끌었었던 게 이제 제가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닥 시총 2위, 3위가 다 이제 에코프로비엠, LNF가 다 시가총액 상위에 이제 랭크가 될 만큼 굉장히 그렇죠. 소재 업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 다음에는 또 장비 업체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PNT를 뭐 사실 뭐 제가 타이밍을 잡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만큼 지금 장비 업체 중에서는 PNT를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폐배터리 관련해서 유일 에너테크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. 네. 그때 좀 많이 움직이진 않았었죠. 약간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상황이에요. 뭐 빠졌다라기도 하고 네. 그 빠진 건 아니고 그것도 막 오른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횡보하는. 뭐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하고 벤치마크를 비교해 보면 나쁜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렇죠. 오르진 않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면은 저희 회사가 한 2주 전이었나요? 그때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2022가 열렸었거든요. 거기서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다 와요. LG 에너지 솔루션을 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 다 왔었거든요. 그런 자리는 약간 좀 뭐 이렇게 기술 시연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계약 관계를 맞는 좀 그런 행사인가요? 그렇죠. 이제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즘에 또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배터리 3사가 따로 폐배터리 관련 이런 거를 딱 세워놨어요. 네. 부스를 약간 좀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배터리 3사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. 그리고 IS 동서라던가 고려아연, 특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우리의 이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폐배터리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또 코멘트를 했거든요.
그리고 잘 아실 것 같은데 성일하이텍 네네. 상장 유명하죠.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때 제가 거기서 이제 들은 거는 한 시총 한 8천억 정도 맞나요? 아닌가요? 모르겠어요, 저. 아직 상담을 안 해서 저도 모르겠는데 네,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평택으로 유일 에너테크 탐방을 갔을 때 이제 거기에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제형텍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그거랑 같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둘 다 좋은 회사다.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아직 SI 투자로 유일 에너테크가 지분을 갖고 있고 성일하이텍은 올해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시장에서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런 유일 에너테크의 또 지분 투자 가치가 부각이 돼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. 성일하이텍이 구체적으로 상반기에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나요? 네,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. 네. 확실히 좀 그런 어떻게 본다면 뭐 대장주가 아닐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약간 좀 기술력이 있는 그런 네네.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대여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 산업 또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상장사들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. 네, 일단 뭐 배터리 대형 우리나라 대표 선사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 아랫단에 있는 거고 약간 느낌은 그냥 뭐 반도체 대형주가 또 이끌어주면 아래 소부장이 움직이고 약간 이런 느낌처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려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. 이게 어차피 그 배터리 재활용이 그쵸. 네. 이 전지를 뭐 파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뜨겁게 용융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핵심 금속들을 회수를 하는 그쵸, 거죠. 회수를 하는 거죠. 원래 이제 고려아연이 광물을 가지고 그렇죠. 예. 했던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. 뭐 그렇게도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겠네요. 그런 컨셉으로 대표이사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폐배터리 시장은 리유즈하고 리사이클링이 있는데 제가 네. 말씀드린 것들은 다 리사이클링. 그게 이- 부가치가 더 높은 건가요? 그렇죠. 그게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다 그거를 이제 녹여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거기서 뭐 니켈이라던가 이런 거를 회수를 뭐 80% 이상 해가지고 그걸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 리사이클링이다 보니까 사실 리유즈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하는 게 재사용의 개념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핵심적인 기술은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에 뭐 좀 요즘 올라온 것도 없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약간 그런 쪽에 좀 네네네. 시장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폐배터리 쪽은 좀 소외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근데 뭐 요즘 시장에서는 약간 순환매 느낌으로 이 섹터 오르면 또 저 섹터 오르고 오늘 빠지면 내일 오르고 오늘 오르면 내일 빠지고 이런 굉장히 좀 발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 오를지 저도 모르죠. 근데 확실한 거는 시장에서 아직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약간 좀 종목 장세 분위기가 나잖아요. 네. 그럴 때일수록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또 유망한 산업이니까 이 중에서 또 주요 플레이어들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혹시 또 뭐 PNT 외에 좀 볼만한 장비주라든지 혹시 그런 건 있을까요? 최근에 좀 여의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회사는 구 P&E 솔루션인 원익 P&E 아, 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사실 반도체 회사들 보면은 뭐 엠플러스나 이런 회사들도 보면은 의외로 최근에 장비 업체들이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공시로 나오고 네, 있나요? 공시,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은 뭐 제가 공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이게 공시를 하는 자율상인 공시도 있어요.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. 아마 이제 매출액의 이제 퍼센테이지로 네네네네. 매겨서 뭐 규모에 따라서 뭐 5% 이상이면 나오고 뭐 네. 10% 이상이면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. 네.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100억이면 공시를 할 수 있는 수치인데 뭐 상대방 계약사에서 공시되는 게 싫으니까 아니면 뭐 영업기밀로 쓰던가 아니면은 맞아요. 이걸 약간 50억씩 나눠서 주는 거예요. 나눠서. 그러면 또 회사에선 하고 싶은데 뭐 돈 주는 쪽에서 그렇게 주면은 네. 누설하면 뭐 취소해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. 그런 데가 굉장히 그게 예민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그 회사의 뭐 IR 담당자랑 친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뭐 그런 장비 업체들은 항상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수주 잔고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수주는 우리나라 뭐 배터리 3사 그쪽으로부터 나오는 건가요? 요즘에는 좀 이제 뭐 노스볼트나 이런 유럽 업체에서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고객사가 다변화된다는 차원에서 네.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네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전기차 장비, 그 다음에 뭐 폐배터리 관련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또 의료기기 관련 네.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쪽 업황이 상당히 좋다.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수출 경쟁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수출을 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. 아니나 다를까
그때 이후로 또 제가 또 찾아봤죠. 네. 의료기기 관련주가 뭐 대표적으로 뭐 루트로닉, 클래시스,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네. 이런 주식들이 대표적인데 상당히 좋더라고요. 흐름. 그렇죠. 너무 좋았죠. 네.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네. 디올이라는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올입니다. 비올. 비올, 네. 비올. 네. 비올이라는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좋긴 좋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좀 큰 주식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르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. 네. 이 맞습니다.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이디어가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약간 유일 에너테크도 그렇고 비올도 그냥 큰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이 모르는 관심이 없는 아직은 네. 전 그런 상황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. 이게 실제로 말씀해주신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커버를 하고 심지어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외국계에서도요? 네. 그리고 또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게 많죠. 근데 비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왔었고,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던 시기가 지난해 12월인데, 그때 네. 작성한 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, 그러니까 뭐, 비올하고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그때 당시에 비교를 했었는데, 네. 그때 당시 시총이 비올이 1200억 정도가 됐고, 제이시스 메디칼이 한 5760억. 그러니까 4.7배 차이가 났어요. 근데 2022년 올해 예상치는, 이건 비올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추정을 한 거고, 네. 제이시스 메디칼은 그 당시 증권사 컨센서스였는데, 네. 매출액이나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은 시가총액만큼 차이가 덜 나죠. 당기순이익은 뭐 비올은 뭐 80억 원 정도, 제이시스 메디칼 250억 원이다 하면 3.1배 차이 나는데 시총은 거의 5배 차이가 난다. 그래서 이거를 PER로 환산을 하면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뭐 제이시스 메디칼보다 비올이 더 저평가돼 있으니 비올을 사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올도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의 관심이 조금은 덜한 상황이다라는 컨셉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좀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수급 관점에서 뭐 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맞아요. 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. 좀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이 아니냐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런 스칼렛하고 실펌 그리고 요 두 개를 강점을 모아서 만든 실펌 X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회사의 이제 창립자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네네. 이제 그 미국이 사실 이런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서 이제 담당자들 만나고 이걸 판매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한 결과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합니다. 네네.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의료기기 시장이 중국 시장 진출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비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한 기업하고 지금 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뉴스 기사로 또 나왔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면 뭐 단기간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 성향이 좀 갈리는 게 나는 한 섹터에서 대장주를 매매하겠다. 대장주가 더 갈 때 더 가고 빠질 때 덜 빠지니까 가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서도 루트로닉이나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을 매매하는 게 맞는데 네. 근데 아직 시장에 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약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,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작은 기업을 원하면은 이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좀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의료기기 업체들이 좋은 이유, 뭐 네. 주가가 오르고 당연히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그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영업이익률이 막 40%, 50% 그러거든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장비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이 되지는 않고요. 일회용 그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술을 받을 때 쓰는 일회용품 이것들이 회전이 빠르잖아요. 만약에 저한테 쓴 거를 대표님한테 또 쓸 네.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하나 하다 보니까 그게 소모가 이제 빠르게 되죠. 그게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.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 회사들이 영업을 했냐면 기계 다 주겠다. 뿌리겠다 이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복합기랑 같은 느낌인 거나 그렇죠. 아니면 샤프심 같은 느낌. 네네네. 그러니까 샤프도 물론 많이 쓰진 않지만 이렇게 사고 나면 나중에 샤프심을 또 사서 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그런 거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보시면 돼서 그래서 전반적인 회사의 대부분의 그 이런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.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쪽 의료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.
아. 왜냐하면 이게 또 수출 데이터를 또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아. 약간 좀 트래킹이 좀 가능한 네.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아진 이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주로 이제 뭐 어느 국가 대상으로 수출을 하는 건가요? 이게 회사마다 다 달라가지고 어. 주력하는 데가 뭐 어디는 뭐 이제 뭐 아시아나 유럽 어떤 데는 또 미국 남미 이런 데도 있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시장이 조금 유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제일 큰 시장은 미국 그리고 약간 신규로 진입해 볼 만한 회사가 이제 나라가 중국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미 실적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베이스로 깔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어디에 또 주력을 할 것이냐라는 이런 게 결국 미국과 중국 쪽이라고 좀 담당자분한테 들어가지고 아. 그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관심 있는 회사가 요 중에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향후에 뭔가 지속적으로 뭔가 그 주가가 오르고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신규 시장인 중국 네. 이쪽을 얼마나 잘 돌파를 하느냐, 뭐 네. 미국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확대를 하느냐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보면 네. 되겠네요.